안녕하십니까. 한남동 돌격대장 조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즘은 좀 자주 좀 찾아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득 생각이 있다, 누워있다가도 생각이 나면 이렇게 휴대폰 스탠드를 올리고 이렇게 바로 영상을 켤 수 있으니까 정말 좀 감사한 환경이고요. 이거를 도와주신 저희 최국장님 TV 여사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의 짧은 이야기의 주제는 왜 우리 10, 20, 30, 특히 2030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보수 우파 이 애국 운동을 지지할 수밖에 없나 라는 거를 에 대해서 제 짧은 식견, 정말 짧은 식견에 대해서 길지 않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물론 저는 올해 32살, 94년 개띠, 올해 만 31살, 그러니까 32살이 되는 거예요. 딱 2030에 해당하는 그런 청년 중에 한 명인데, 저를 이제 제 애청자분들이나 차기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미 한남동에서부터 굉장히 거의 매일 거의 살다시피 이렇게 매일 집회 현장에서 자주 얼굴을 비추니까 인사드리고 하니까 알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또 여러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올라와서 대자보 연설을 했다고 할지 그런 집회 현장 연단에 자주 서가지고 연설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심지어 제 친구들이나 주변 이제 선배들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야 너를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다, 대형 채널 유튜브에서 너를 봤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안부를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집회를 참석하는, 나라를 구하고자 이 한 몸 불태워서 끝까지 싸기로 결의를 다진 그런 한 청년이라서 제가 무슨 우리 2030 또래들을 전부 다 대변할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 생각일 뿐이겠지만 아마도 많은 저희 애국 우파 청년들, 특히 계엄 때까지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때 이후로 돌아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집회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같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유권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 찍었었거든요. 당연히 리죄명, 이 역겨운 본성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고민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2대 총선에는 저희 지역구 동작갑 지역구에서 장진정 씨 변호인 출신이세요. 법조인이신데 변호사예요. 변호사 출신이 아니고 변호사이시고 그 동작갑에 국힘 의원으로 출마하셨다가 김병기한테 이제 밀려가지고 떨어진 분, 당연히 그 사전 투표를 찍긴 했는데요. 그 투표가 과연 올바르게 그 장진영 씨한테 2번으로 제대로 갔는지는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저는 당연히 이제 진작부터 우파로 돌아섰습니다. 짧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21대 총선까지는 저는 전형적인 젊은, 이런 예전의 젊은 전형적인 민주당은 아니어도 굉장히 진보 성향이 뚜렷한 그런 진보 좌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21대 국회 그때 기억에 아직도 남는 게, 제가 그때는 지금 여기는 이 영상을 녹화하는 데는 조그만 제가 사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제 방인데 5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오기 전에, 그러니까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인천에서 모 종이 공장에서 이런 기숙 생활을 하면서 그때 21대 국회 방송을 기숙사 거실에서 그 형님이라기보다도 이제 50대 어떤 좀 굉장히 인상도 굉장히 좋으시고 사람이 굉장히 좋은 50대 아저씨랑 같이 룸메이트처럼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도 이제 공장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50대 아저씨랑 제가 둘이 거실에 앉아가지고 21대 국회 개표 방송을 보는데, 그때 그분은 막 차마 성질은 못 내고 사람이 워낙 좋아가지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막 세상이 탁 꺼져라 한숨을 푹 쉬고, 저는 근데 옆에서 무슨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캐지나 칭칭나는 이 짓을 했거든요. 왜냐면 민주당이 그때 180석을 먹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192석인데 더 말이 안 되는데, 이 180석을 얘네가 이제 확실하게 먹으면서 저는 정말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젊은 청년으로서 무슨 그때 왜 박수 캐지나 칭칭나네를 했겠습니까? 저는 정말 정의롭고 정말 제대로 된 정의롭고 제대로 된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할 줄 알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친 건데, 근데 그 이후로 이제 21대 국회가 들어와서 정치를 좀 더 유심 있게 살펴보고 정의로운 새 시대를 이제 도래하는 새 시대를 고대했잖아요.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봤더니 완전히 개차반인 거예요. 내로남불의 위선의 그 매국의 친중 반미,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였던 그런 역겨운 이 과정, 1년 1년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치를 많이 떨게 됐고, 아, 얘네들은 진짜 아닌 말로 또라이 새끼들이구나라는 거를 좀 눈을 빨리 떠가지고, 저는 이번 계몽령 훨씬 전에, 그러니까 21대 국회, 그리고 문재양 강점기, 이때가 겹치지 않습니까? 또 21대랑 문재양이랑 그 시대를 지나면서 완전히 그냥 우회전을 시게 한 그냥 2030, 요즘에 말하는 2030 청년인데, 뭐 그래서 뭐 진작 우파를 지지하는 우파 지지자였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을 당연히 찍어서기도 해요. 국민들이, 제일 많은 국민들이 뽑은 제1의 헌법기관 대통령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서 유권자로서도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다만 이거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 지금 이 현상, 이 현상에 대해서는 다만 유권자들의 결집으로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진짜 지지하는 이유는 왜 윤버지가 되고 왜 계몽령이 되고 왜 저기 윤카가 되고 윤통이 되고 이러는 겁니까? 정말 눈을 뜨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저도 그 계엄령이 사실은 정치적인 평가만 하면은 최악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죄라는 프레임까지 뒤집어 씌워 갖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잖아요. 제가 몇 시간 전에도, 어제 저녁에도 다녀왔지만, 그 서울구치소에 지금도 명절에도 그 차디찬 구치소 3평짜리 단칸방에 앉아 계세요. 그 독방에. 왜냐면 계엄이라는 정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최악수를 썼기 때문이겠지요. 근데 그 계엄을 왜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하는 바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치적 악수인 걸 알았으니까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이, 특히 한덕수 총리께서 굉장히 극렬히 반대를 하셨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런 상황이 도래할 거를 그 사람들이 모르냐고요. 이게 불법적이라서, 이게 비양심적이라서, 이게 무슨 반헌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치적 초악수가 맞는 거거든요. 저는 반헌법이나 불법이나 위법이나 이런 비양심적인, 이런 비도덕적인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당신도 제일 잘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왜 감행을 했습니까? 물론 그 계엄이 철저하게 헌법과 우리 국가 법에 준하는 그 틀 안에서 철저하게 유혈 사태도 없이 그야말로 dignified, 아주 품위 있게 굉장히 좀 합법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정당성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당신의 희생이거든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해요. 5년 임기가 일단 헌법으로 보장이 됩니다. 웬만한 이런 이제 저희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어이없는 그런 사태에 휘말리지 않으면은 5년이 보장이 돼요. 그리고 5년이 보장되는 것뿐이 아니고 대통령이 남은 평생 동안 그 영부인하고 같이 그 대통령 급여가 굉장히 2억이 가까이 됩니다. 연봉이. 근데 그거의 90%가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나오고요. 지금 문재양도 지금 양산에 가 있지만 지금도 저기 대통령 경호실에 경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경호 security detail, 미국에서는 security detail이라고 하는데, 그 경호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땅땅해요. 그냥 2년 반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뭐 대충 묻어가지고 갔으면은 5년 임기 무사히 마쳤을 거고, 그리고 또 끝나고 또 저기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평생 이렇게 보장이 돼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맞아하고, 내가 심지어 내란죄를 뒤집어 쓰고 수모를 당할지라도, 내가 사법 리스크를 내가 개인적으로 지을지라도 내 정치적 커리어를 포기하고 일단 개업을 하신 겁니까? 왜냐면 더 이상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풍전등화의 이 상태를 도저히 방치할 수가 없던 거거든요. 그런 개인적 희생. 그리고 제가 3주 내내 한남동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도 15일날 체포를, 다행인 것은 이제 뭐 걔네들이 이 공수적 개새끼들, 오동훈이랑 이 국수본 이 개새끼들이 하는 것처럼 그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개 끌고 나오듯이 그런 그림을 원했으나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근데 거기서도 대통령께서 이미 잘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이미 시민이 다쳤다라는 얘기가 이미 보도가 나왔고요. 그 정문 쪽에서요. 얘네가 불법 체포단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경호처는 무장을 한 상태이고, 결사항쟁 피를 흘려서라도 대통령을 우리는 법대로 경호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미 결사항쟁에 대한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국가기관인데 기관이
부딪혔을 때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유혈 사태. 다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님이고 조카고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 인명피해가 발생할까 싶어서 당신께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공수처에 자진 출두한 게 이게 15일, 1월 15일 이번 달 불과 2주 전쯤 아닙니까? 그때 저는 3주 내내 한남동에서 지난달 말부터 한남동에서 밤을 3주 동안 샜기 때문에 펑펑 울었단 말이에요. 그 허탈감, 그 비바람을 맞고 눈바람을 맞고 그 한파를 견뎌내면서 그 체포전을 내가 저지하고자 보냈던 그 3주간의 시간이 너무 허망하고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것에 대한 그 자괴감 때문에 펑펑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체포도 불법 공수처가 기소하고 뭐 서부지법하고 이 모든 일련의 모든 가시는 걸음걸음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 위법, 편법, 불법, 반어법, 위편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희생인 거죠. 자기가 희생을 한 거예요. 인명피해가 혹시나 발생을 할까 싶어서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또 말도 안 되게 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도 구치소에 계셔. 그래서 그 앞에서 집회가 있고 저도 다녀온 것이고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희생적인 거죠. 자기의 안위, 자기의 권력, 자기의 정치적 파워나 무슨 위신 이런 거를 다 나라를 정말 위해서 정말 망해가는 이 풍전등화에 까딱하면 엎어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리더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리짜이밍, 이 리재명 개새끼는 봐봐요. 어떻게 하는지는 너무나 명명백백히 다 알잖아요. 꾸역 그 억지로다가 막 재판 꾸역꾸역 늘리지, 그 사법부를 대놓고 뭐 연 먹으라고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지. 그리고 범죄혐이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던 그 최측근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몇 명이나 지금 벌써 죽었어요. 그 주변에. 그리고 자기한테 충성을 다했던 사람도 나 김은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 지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 배신감, 그 치밀어 오르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배신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내가 왜 21대 왜 민주당 개새끼들은 지금 자가 당착에 빠졌는지 이 자체를 현실을 부정을 하다가 지금은 그냥 우리 입을 다 틀어 막으려고. 나도 이거 지금 유튜브 구독자 몇 명 안 되지만 나중에 인원수 많아지면 나도 고소 고발하게요? 하세요. 나는 겁나지 않아요. 그런 역겨운 그 위선, 그 내로남불, 자기들이 가서 급하면 잡아오면 되는 거지. 그걸 또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 네가 가슴에 총 쳐맞고 뒤질 생각을 하더라도 체포해 오라. 그런 각오라고 그런 말을 하는 새끼들인 거 아니야. 우리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그들의 역겨운 감성팔이는 더 이상 저한테 먹히지 않아요. 저희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한테 촛불 들고 나갔던 그 멍청하고 어리석은 어린 청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는 다 눈을 떴단 말이죠. 저는 개몽령 훨씬 이전부터요.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지금 감옥에 지금 내란죄가 심지어 아니라고는 여러 법조인의 목소리도 있고 저희가 봐도 아닌데, 그리고 법치에서 지금 실형 지금 선고가 난 것도 아닌데도 지금 이미 구속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지금 기소가 됐으니까. 근데 반대로 리재명은 지 재판도 무슨 조퇴를 한다고 하고 막 판사도 매수하고 증인도 매수하고 또 그 과정이 또 다 불법이에요. 그 과정에서 미증교사도 좀 해야 되고 안 되면 좀 급하면 핵심 증인들도 입막음으로 죽여야 되고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2030도 이렇게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연단에 자주 했던 말이지만 저희는 체제 전쟁이라고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6.25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만 3개월도 안 돼서 9월달 중순도 안 돼서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까지 돌린 거 아니에요. 부산이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은 망하기 일보 직전. 근데 그 몸으로 어르신들께서 포탄을 막아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랑 똑같은 전시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총성이 아직 울리지 않는 것일 뿐인 거죠. 포탄이 날아다니지 않고. 그것뿐 아니다 뿐이지 지금 그때하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75년 만에 다시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 전복 위기를 맞이한 거죠. 지금 여기서 저희가 뚫리면 저는 이게 제 말이긴 하지만 뭐가 되냐면 중화인민공화국 남조선 자치구가 될 것이 명명백백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시대적 리더십, 그런 희생하는 그런 당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던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감화가 되고 진짜 저기서 눈물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걸 넘어서 저희는 이제 이 많은 이 정치 현실이나 사회에 대한 이런 부조리, 그러니까 잡발들, 민주당에서 하는 그런 역겨운 내로남불들을 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이 나라,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 주변에 별로 정치 관심 없던 친구들도 물론 일본 아직까지 좌파가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피부로도 느끼고요, 집회에 나가도 느끼고요, 온라인에도 느끼고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뭐 처음에는 여론조사 이틀 막 하려고 했다 이제 대놓고 그냥 네이버스로 막게요. 막으세요. 고소하세요. 저 필요하다면 제가 어디 사는지 인적사항 다 알려드릴 테니까 와서 잡아가시라고. 나는 겁나지 않으니까. 나는 뭐 유튜브 지금 뭐 1000명도 안 되는 이제 신생 유튜버니까 뭐 내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을 거겠지만 뭐 나중에 나도 뭐 대형 유튜버 되고 당신들 비난하면 잡아가세요. 나는 거기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을 준비가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2030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G센터 올라갈 거고요. 당신들은 죗값을 치를 거예요. 당신들은 반드시 패가 망신, 아주 패망을 할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저희는 진리의 편에 서 있고 하느님께서 저희의 편이고 나라 법치가 저희 편이고요. 팩트가 저희 편이거든요. 법이 저희 편이거든요. 니들이 갖고 있는 거 뭔데? 그 대가리수 떳떳하지도 않은 그 192석 그 대가리수 밀어붙여갖고 그 국회 입법 독재 그거 하는 거 말고 뭐가 있는데요. 이틀막? 그지 같은 법 계속 너덜너덜한 그 어디 있죠? 저기 재생도 안 되는 그런 법 쓰레기들을 찌라시들이 계속 찍어서 꾸역꾸역 토해내세요. 누가 그거 그따위 싸구려 겁방에 내가 지금 겁먹을 줄 알았어요. 그렇으면 이런 새벽에 미쳤다고 지금 잠이나 들어자고 있지 2시가 다 돼갖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녹화하고 있냐고 분에 차가지고. 어쨌든 이게 저희 2030 심지어 10, 20, 30 저희 또래 MZ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보수의 애국 운동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한남동 돌격 대장이고요. 정말 거사의 날에 돌격의 창날이 되어서 적의 심장부로 제일 먼저 파고들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저는 죽음도 불사하지 않습니다. 체포도 두렵지 않습니다. 구속도 두렵지 않고 수감생활도 두렵지 않아요. 중화인민공화국 남조선 자치국이 돼가지고 거기서 치욕스럽게 노예되어 사느니 여러분 대자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서서 피 흘려 싸우다 죽습니다. 저는 저희 대통령님과 함께 저희 애국 시민, 애국 동지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어깨를 맞대고요. 끝까지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 채널 이렇게 콘텐츠 더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